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K자만 앞에 붙이면 거의 세계 최고잖아요. K-food, K-culture, K-music. 예, 드디어 우리 한강 선생 덕분에 K-literature, K-문학도 이제 세계 최고입니다. 정치는 세계에서 아마 저 바닥일 겁니다. 조만간 우리 정치 앞에도 K를 붙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그걸 우리는 참 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국회에 계신 분들 그냥 허구한 날 만나서 계속 싸움하잖아요. 점심시간에는 되게 여야 의원들이 되게 재밌게 얘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춘입니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전부 함께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분야가 뭐냐?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교육에 대해서는 한 말씀씩 다 하십니다. 다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부 없애라는 얘기까지 거침없이 하십니다. 내가 더 잘 알아. 저 교육부 놈들 말이야. 맨날 저 헛짓하고 말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 덕에 별로 좋지도 않은 교육제도였지만 우리 참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 창의적인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제가 교육자로서 고민하다가 제가 뜻밖의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15년이나 살다 왔습니다. 저는 귀국을 못할 줄 알고 저 같은 사람이 한 공부를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힌트가 너무 많이 저한테 주어져서 야, 동물의 왕국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학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냐. 네, 저는 뭐 동물들 이렇게 관찰하고 뭐 이런 걸 공부했는데요. 필요 없다 그래서 못 오는 줄 알고 미국에 살려고 되게 노력하다가 세상이 그냥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한 게 아니고요. 세상이 그냥 변해가지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생물다양성 고갈이 또 심각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오라 그래서 제가 온 건데요. 미국에서 15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관찰한 모습과 대한민국의 대학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 면에서 제가 떠나 있던 15년 동안 내 조국은 엄청난 발전을 했더라고요. 제가 떠날 때는 북한보다도 국민소득이 낮았던 참 못 사는 나라였는데 제가 15년 만에 돌아오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정말 놀랐어요. 교육도 그 대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제 눈에 그냥 확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15년 동안 거의 모든 수업은 다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디스커션.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저 앞에서 설명하시고 다 받아 적고 밤새도록 외워서 시험날 다 토해내고 싹 술 한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싹 머리 비우고 또 다음 거 공부해갖고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수업은 심지어는 수학도 토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에 부임한 첫 학기부터 토론 수업을 시작했는데 단 한 학기도 토론 수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재밌게 토론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쓸쓸하게 제 삶을 이제 정리합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걸 못할까?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K자만 앞에 붙이면 거의 세계 최고잖아요. K-food, K-culture, K-music. 예, 드디어 우리 한강 선생 덕분에 K-literature, K-문학도 이제 세계 최고입니다.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정치. 예, 정치는 세계에서 아마 저 바닥일 겁니다. 조만간 우리 정치 앞에도 K를 붙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그걸 우리는
참 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국회에 계신 분들 그냥 허구한 날 만나서 계속 싸움하잖아요. 점심시간에는 되게 여야 의원들이 되게 재밌게 얘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관장을 3년 해봐서 아는데 점심시간에는 화기애애하게 온갖 의견들이, 근데 오후에 들어가면 또 싸우세요. 왜 이렇게 못할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탁월한 민족이 없을 겁니다. 저 미국에서 그래도 제법 좋은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유태인입니다. 탑에 올라가면 거기 유태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놈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정말 싫었습니다. 나는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저놈은 교수랑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저놈하고 내가 어떻게 저놈을 상대로 내가 이러나, 정말 늘 주눅 들어서 살았는데 그 유태인 제 친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저한테 제일 많이 해준 말,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냐.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이런 얘기 들을 줄은 차마 몰랐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개인으로는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인데 모아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서로 얘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우리가 배우면 훨씬 나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백지연 씨가 이끌던 프로그램이요, 제목이 끝장 토론입니다. 저건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토론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토론을 who is right,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끝장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토론장의 모습을 보시면 결연하기 짝이 없잖아요.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려고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얘기만 막 계속하고, 기껏 남의 얘기 듣는 건 말꼬투리 잡으려고, 약점 잡으려고. 그러니 100시간을 토론하면 뭐합니까?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원래 토론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다듬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못할까?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20년이 됐는데, 그 계기는 1998년에 제 하버드 대학 시절의 지도 교수님, 윌슨 교수님이 학문 간의 넘나듦, 분야 간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그거를 제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말로는 이제 통섭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컨실리언스라는 저 단어는 그 당시 두툼한 영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이 만들어서 쓰다가 인기가 없어서 죽어버린 고어였는데, 하버드 대학의 석학이 그거를 발굴하셔서 당신 책 제목으로 쓰신 겁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요,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에서 컨실리언스라는 와인이 출시가 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그놈들은 그 단어를 어디서 찾았대? 그러니까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한 페이지짜리 설명문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문 읽다가 정말 감탄했어요. 첫 문단은 이겁니다. 컨실리언스는 19세기 영국의 철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학문 간의 넘나듦, 분야 간의 소통,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와인이 뭐냐? 와인은 우주와 인성의 교감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인데, 그거의 이름으로 읽다가 제가 그냥 술이나 팔어. 술장수 주제에 뭐 이렇게 유식한 척해. 감탄했는데요. 두 번째 문단이 더 감격적이었습니다. 이름을 짓기로 했답니다. 4명의 와이너리 오너들, 40대 후반, 50대 초반, 중년의 와이너리 오너들이 같이 만든 건데, 그래서 넷이서 한 몇 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각자 한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 왔대요. 몇 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우리들 중에 하나가 모자를 벗었다, 종이를 찢었다, 적어서 넣었다, 개표했다, 만장일치였다, 뭐 이래요. 아니, 만장일치해봐야 4표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4표 중에 3표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름, 몇 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던 그 이름, 그걸 기꺼이 접고 자기들 중에 한 친구가 만든 이름에 기꺼이 한 표를 던졌다는 거죠. 이게 토론을 하는 목적입니다. 내 거를 관철시키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보다 훌륭하면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디스커션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이걸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교육이더라고요. 서양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합니다. 선생님들은 뒤에서 지켜보고요. 아이들끼리 그러면 오늘 우리 이걸로 하기로 해요. 그리고 박수치고 뭐 합니다. 그래서 초, 중, 등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에 오니까 대학의 교수들도 계속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제가 몇십 년을 토론 수업을 해도 한 번도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부활해야 되나?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시대의 아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사실은 하나인데요. 교과 과정을 바꿔야 되는데 참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은 대학 입시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겠죠. 네, 뭐 뜻있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디스커션, 토론을 좀 해보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어 할 겁니다. 하는데 보나마나 네, 학부모 전화 받겠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애들 입시나 잘 준비시켜라.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가망이 없나? 그런데 제가 그동안 관찰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배움의 속도가, 학습 속도가 참 탁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배우겠다고 맘먹으면 정말 빠른 속도로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조금만 훈련하면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이거를 이제 전파하고 다니느라고 애쓰는데요. 제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배경은 뭐냐? 우리가 내내 이걸 못했던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 뭐 고려 때도 했다 그러는데 조선 시대의 우리 임금님들은 경연을 했다 그러죠. 세종대왕님은 뭐 하루에 2번도 하셨다 그러는데 참 조선의 임금은 참 해먹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 나라의 대학자들, 사대부들 중에 그 학식이 높은 사람들과 사서삼경을 함께 읽으면서 지적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거 생각하면 전 요즘 우리 정치인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우리보다 더 똑똑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닌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걸 했던 나라니까 우리는 조금만 훈련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발언권이 없었던 나라도 아닌 것 같아요. 저잣거리에서 우리는 탈만 하나 뒤집었으면 네, 양반 흉 다 봤고요. 나라님 흉도 봤어요.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냥 포졸들이 가서 탈 베끼고 내 목소리 듣고 알았다. 내 놈인 줄 알았어. 끌고 가서 곤장 치면 되는 건데 우리 그거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그 저잣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뭐 여론을 형성하는 뭐 그런 일들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할 줄 알았던 민족인 것 같은데 왜 지금은 못할까?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제 결론은 일제 때 우리가 이룬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민이 너무 의견이 다양하면, 너무 의견이 많으면 통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주입식 교육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모든 식민이 똑같이 생각하게끔, 똑같은 지식을 갖고 똑같이 행동하게끔 하면 통치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주입식 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걸 못 벗어져 던진 거죠. 좀 이제는 과감히 그걸 집어 던질 때가 온 것 같은데 그걸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영장류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거든요. 영장류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는 참 시작하기 힘듭니다. 전 세계에 5나라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 5나라가 그 분야를 그냥 완벽하게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정말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4나라는 남의 나라에 가서 영장류를 연구합니다.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본은 자기 땅에 원숭이가 있습니다. 자기 국토에 원숭이가 있어서 그 옛날 고대로부터 관찰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영장류학에서는 일본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토대학의 영장류 연구소는 세계적인 정말 탑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구실에서 석사만 하고 일본 교토대학에 가서 박사를 하게끔 그래서 그런 제 제자가 3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3명 다 가끔 귀국하면 와갖고 저한테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재미없어서 학교 못 다니겠어요. 왜 그러냐고. 제 연구실은 제가 약간 미국 스타일로 운영을 했는데요. 또 그냥 미국 스타일 정도가 아니라 제 연구실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시는데요. 인문사회학에서 언어가 중요하니까 인문사회학을 하려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에서 영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과학의 언어가 영어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연구를 했어도 영어로 발표하지 못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일수록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연구비가 없으면 제 돈, 제 아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제 호주머니 돈 내가지고 그래도 저는 반드시 영어하는 학자를 한 사람 제 연구실에 언제나 두었습니다. 그 친구 있는데 한국말로 옆에서 막 하면서 깔깔거리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실 문을 들어오는 순간 다 영어 해야 됩니다. 저희 토론 전부 디스커션 영어로 합니다. 할 때 존경심을 발휘해서 프로페서 최께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저도 유예요. You said 이러고 했었어요. 제 학생들은 전부 저한테 맨날 너 이러고 맘먹던 놈들인데 일본에 가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낭패봤답니다. 일본의 대학에서는 교수만 말합니다. 학생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받아 적기만 합니다. 이야, 그런 걸 고수하면서도 일본의 과학이 저렇게 발달했다? 참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배우면 금방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고 하는 이런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가 된다. 그러면 전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선진국 중에 정말 멋진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두로 한 20년 전에 던졌던 통섭 컨실리언스를 서양 사람들은
jumping together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솟구친다.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승화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루는 방법은 제 생각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다음에는, 다빈치가 아닌 다음에는 예술과 과학을 한꺼번에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혼자는 못합니다. 통섭은 함께하는 행위입니다. 서로 다른 공부를 한,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진,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그 결과물이 통섭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자면 jumping together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talking together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토론이 왜 이렇게 안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한자의 토자가요, 두들길 토더라고요. 그러니 토론 좀 하자 그러면 서로 두들겨 패기만 하는가 싶어서 너무 오염된 토론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제가 숙론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숙자가 저게 뭐 숙성할 때 그런 숙자니까요.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얘기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숙론을 할 수 있게 되면 통섭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이 꽃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여러 면에서 힘들고 암울하고 경황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이 과정을 또 극복해 나가리라고 믿고요.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 그 희망은 제 생각, 저의 오늘 드리는 말씀은 숙론을 통해서 우리가 통섭을 이뤄내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플레이하면서 배웁니다.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면 그 강아지들끼리 그냥 허구한 날 뭐 대충 물면서, 실제로 확 깨무는 거 아니잖아요. 물면서 뒹굴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그 고양이들끼리 그럴 때 그 엄마 고양이가 그런 걸 보고 그냥 가만 놔두는 이유는 걔네들끼리 서로 사회를 배워가는 방법이고, 또 무슨 뭐 이런 실뭉치 같은 거 갖고 막 하는 거는 장난이지만 그게 나중에 사냥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교육도 플레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제 터득해 나가는 거라서 저는 뭐 우리 인간만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왜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합니까? 그 얘기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해도 되는 질문이에요.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야, 너 왜 장난해? 하지 마.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동물이라면 모름지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화된 플레이, 조직화된 놀이, 그게 교육의 형태로 이제 나타난 거죠. 제 아무리 대단한 동물, 침팬지도 학교는 못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든 유일한 동물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교육, 그 플레이를 조직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만든 거니까요. 근데 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우리가 제물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그게 너무 깔끔한데요. 학교를 마치시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책을 덮으세요. 나 이제 공부 끝났어.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죠. 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또 왜 우리 인간이 잘 배우려고 학교까지 만들어 놓고 학교 과정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배움이 끝났네?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배움은 끝이 없고요. 평생 교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대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걸 아주 대환영합니다.